요즘에 연작장애나 실제적으로 일을 좀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감비 인재라고 태비유박 대용으로도 살포가 되고요. 태비유박 있을 때도 소량 살포가 되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료하고 그리고 미량요소하고 그리고 추비하는 비료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그로비주의 이용희 팀장이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그로비주의 이용희입니다. 네. 우선 오늘 제품은요, 자두농가들 다 오셨는데 그 황금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금비 그리고 추비 이제 슈퍼엠 플러스 이제 저희 회사 대표품인 제로맥스랑 같은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량요소 미네미스크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자, 농사를 해년 짓다 보면 품질과 수확량이 줄고 병충해 발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통 저희는 연작장애라고 합니다. 충분히 비옥한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토양 물리성이 악화되고 토양 생물 활성이 저하되면서 연작장애가 시작된다고 1956년 독일의 피셔라는 학자가 말을 하였습니다. 자, 충분히 비옥한 상태 지속이란 결국은 염류직접을 의미합니다. 보다 비옥한 토양에서 더 크고 더 많은 농산물을 더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나 비옥한 상태 지속, 즉 염류직접은 필연적으로 연작장애를 유발합니다. 자, 염류직접의 원인이란 지력을 높이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의 과다 공급이 바로 염류직접의 원인입니다. 자, 지력이라 하시면 보통 이제 뭐 내 밭에다가 비료 많이 깔고 퇴비 많이 하고 유박 많이 하고 복합 비료 많이 하고 이제 비분이 흘러 넘치면 그게 바로 지력이라 생각하시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보시면 이제 지력이란 토양의 비료 보유 능력과 이제 토양의 비료 공급 능력이 바로 지력입니다. 지력은 양이온 취합 용량 혹은 양이온 취합 능력으로 수치화됩니다. 자, 이 컵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 컵이 바로 농가분들의 밭입니다. 밭이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은 비분기가 되겠죠. 비분이 되겠죠. 해마다 이제 비료를 하시게 되면 이게 결국은 축적되고 해서 넘어서는 게 바로 그게 염류직접이에요. 이 토양은 결국 농가들의 밭은 이 비료를 머금을 수 있는 용량 한계치가 100이라는 수치인데 비분이 매년 쌓이다 보면 불용화되는 비분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 넘어서는 게 바로 염류직접입니다. 자, 모든 토양의 입자는 음이온이고요. 대부분의 비료 입자는 양이온입니다. 음이온과 양이온은 결국은 그 마이너스극과 플러스극은 서로 땡기는 건 아시죠? 그리고 자석을 또 비교해보면 이제 N극과 S극은 서로 당깁니다. 그리고 N극과 N극은 서로 밀쳐내고요. 자, 그러면 토양은 음이온, 자, 비료는 양이온이고요. 음이온인 토양이 비료를 붙잡고 작물이 필요할 때 뿌리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흙은, 토양은 아까 음이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면 서로 밀쳐내므로써 반발력이 생기고 이제 그 반발력으로 인해서 공극이 형성되면서 숨쉬는 토양과 토양 생물의 미생물이 이제 살아있는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근데 지금 토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묘로합니다. 불용성 이제 비분들이 이래 남아가지고 이제 흙과 흙 사이에 비분들이 다 끼기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염류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활착도 안 되고 이제 그 결국은 토양이 미생물도 활성화될 수 없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비료 과다의 가장 큰 문제점 잘 아시죠? 착색 및 성숙 장애, 그리고 뭐 결실 및 품질 저하, 근권 약화, 뿌리 활력 저하 등 이런 다양한 이런 게 생깁니다. 예, 그렇죠? 보시면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필요한 시기에 적당량의 비료를 하시고 이제 필요한 시기에 맞게끔 이제 과수에 이제 과수든 원예 작물이든 초세, 절반, 과, 잎, 줄기 등 작물에 필요한 시기에 추비를 주자는 적극적인 추비 농법을 회사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금비라는 제품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시면 지력을 살리는 황금비라고 되어 있죠. 이제 황금비에 대해서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고 구안호 90% 함유. 구안호 다들 잘 아시죠? 바다 새똥입니다. 그 안에 충분한 비분이 있어요. 질소, 인산가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력 증진, 이게 바로 토양 개량하는 레오나다이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람베나이트, 인광석, 그리고 미생물까지 이렇게 다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이온 취합 능력, 지력을 보시면 지력을 월등히 향상시키고 연작장애를 해결하고 염류직접 토양을 개선합니다. 자두 기준으로 퇴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자두 200평에 4포에서 5포, 노동력이 굉장히 절감됩니다. 4포에서 5포 하시면 됩니다. 자두는 200평에 4포에 5포. 여기서 이제 황금비는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태까지 기비 위주의 시비를 하였는가? 추비 전문 비료가 없었습니다. 여러 비료 회사에서 나오는 비료들, 네,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자, 보시면 제로맥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여러 거래처들 다 농협에서 파는 제로맥스, 그리고 부사촌 농약사에서 팔고 있는 슈퍼엠 플러스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이고요. 스펙은 이러합니다. 16, 0, 12, 질소, 인산가리, 그리고 유황이 16.8kg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고토 1, 미량요소, 아미노산, 수용성 유기물까지 들었습니다. 10kg고요. 자, 여기서 다들 아시죠? 추비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비대기 시기에 주시는데 잘 녹아야 그 시기에 먹고 땡기고 바로 없어져야 돼요. 질질 끌고 가면 수확기까지 끌고 가면 어떻게 생겨요? 깡나고 결국은 도장지 튀고 문제가 생기겠죠. 자, 용해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타회사 비료, 그리고 타회사, 다 이거 나오는 뭐 어느 회사에 추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로맥스고요. 물에 넣고 실험을 해봤어요. 자, 30분 경과됐어요. 네, 입상 그대로 남았죠. 저희 좀 풀어 헤쳐지죠. 자, 10일이 경과됐습니다. 저희는 입상 흔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다 그대로 있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저희는 이 남은 비료들을 저희 거 말고 이제 타회사 제품들을 젓가락으로 빻아봤습니다. 안 녹아요. 끝까지 이렇게 이제 뭐 가루가 돼갖고 이제 물수가 돼 맞는데 사람도 똑같습니다. 성장기 때 먹어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먹어야지 키가 쑥쑥 큽니다. 과학에도 똑같아요. 결국은 그 비대기라는 게 있어요. 비대기 때 줘야지 그때 큽니다. 그때 줘갖고 애들이 주면 결국 못 먹고 결국 이렇게 잔류되는 거예요. 땅속에. 근데 저희는 어떻게 된다? 자놓고 그 시기에 다 없습니다. 농가를 하시는 말씀은 흔처럼 그 다음날 아침 이슬만 내리더라도 일상 흔적도 볼 수 없대요. 네, 그 정도로 잘 없습니다. 이런 특허증도 있고요. 네, 제로맥스 설명도 여기서 마치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황금비 골드와 경북 영양이고요. 황금비 골드로 이제 감사비를 하시고 제로맥스로 그 5월 말에 2차 저가를 하시고 6월 초에 이제 추비를 하신 사과농가예요. 보시면 이제 비대도 잘 됐죠. 비대도 잘 됐는데 깔 보십시오. 깔이 왜 이럴까요? 유황입니다. 유황 16.8이 들었어요. 유황은 어떤 작용이 있냐면 병충해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근데 유황은 그 과의 고유의 향을 끌어내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유의 향을 끌어낸다는 것은 당도가 좋단 말인데 당도는 깔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깔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제로맥스 비료 하나 가지고요. 네. 자, 다음 농가입니다. 경북 청송이고요. 또 맹사과농가고 황금비 제로맥스 둘 다 쓰셨어요. 자, 비대며 깔이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두농가고요. 지금 나오는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다 의성 혹은 군위 자두농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네, 깔도 좋고요.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이게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수기로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두농가고요. 네, 담아도 잘 굵혔죠. 의성 자두입니다. 의성 자두를. 네. 자, 보시면 이제 제로맥스 슈퍼엠 플러스 같다고 말씀드렸고, 수용성이라 빠르고 강력한 효과 굉장히 잘 높습니다. 아까 여기도 보셨죠. 그리고 고함량 유황으로 내병성 증대, 그리고 깔과 당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실의 품질 향상 및 수량 증대, 그리고 소량 살포로 노동력 절감 10kg입니다. 150평에서 200평 한 포면 끝납니다. 네. 자, 제로맥스 설명 여기서 넘기고 이제 자, 미량요소입니다. 미네믹스 그래듈이고요. 미량요소 복합비료 다들 잘 아시죠? 근데 거기다가 그 칼슘 고토 유황이라는 차량 요소까지 들었습니다. 질소 인산간의 NPK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칼슘 고토 유황 그리고 미량요소 붕소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 철 이제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이제 과수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제 유튜브 요새 많이 보시죠. 사과콜라 TV 여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사과콜라 TV 많이 보시죠. 거기 보시면 사과, 복숭아, 자두 할 것 없이 과수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사과콜라 TV에서도 저희 제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 포인트는 자 미량 요소는 수용성 그리고 칼슘, 유황, 마그네슘, 고토죠. 칼슘, 유황, 고토는 구용성이 구용성 차량 요소와 수용성 미량 요소. 왜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 회사들은 싹 다 구용성입니다. 싹 다 구용성이에요. 저희는 미량 요소는 수용성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냐? 칼슘, 유황, 고토는 수확기까지 끌고 가줘야 됩니다. 네, 끌고 가줘야 돼요. 근데 개와 결실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미량 요소입니다. 미량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보통 흔치는 시기가 나무 월동 끝나고 물 돌 때 바로 흔치라 하거든요. 200평 정도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줘야지만 이제 계약일실이 굉장히 좋고 결국 계약일실이 좋으면 수확량이 증가됩니다. 네. 자, 한번 더 눌러주세요. 자, 보시면 이 통이 이 물통 나라이가 여러분들의 수확량입니다. 수확량이고요. 질소, 인산가리, 뭐 칼슘, 유황, 고토 다 좋습니다. 근데 미량요소 여태까지 다 등한시했습니다. 근데 그 미량요소 그 미천한 성분 하나로 빠지게 되면 수확량이 줄줄셉니다. 수확량이 100%의 수확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확량이 늘리기 위해서 100%의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미량요소 비료는 이제는 사용하실 때가 됐어요. 네. 자, 수용성과 고용성으로 보존된 3가지 차량요소 그리고 100% 수용성으로만 보존된 6가지 미량요소 그리고 그 미량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장애 예방에도 효과가 상당해요. 네, 장애 예방 및 연착장애 극복 그리고 결실 증대, 품질 향상, 수량 증대 200평에 금품입니다. 10kg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뭐 감사비료 그리고 황금비 감사비료 그리고 추비 슈퍼앤 플러스 그리고 물 돌 때 미량요소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을 좀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이따 받을게요. 네. 올해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올해는 뭐 계약이 마음만 될 것 같아. 네. 이 정도면 뭐 잘 되신 것 같으세요? 황금비 써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근데 올해는 계약 뭐 담화가 괜찮네요. 아, 올해 좀 담화가 좀 괜찮아요? 네. 많이 달리기도 많이 달렸어요? 예, 뭐, 예, 요 정도면 달려면 계약은 거. 네네. 많이 달렸네요. 많이 달려서 굵어야 그래야 이 좋은 기라. 네, 많이 달리고 굵어야 돼. 그렇죠. 근데 많이 달면은 얘네들 다 키워내기 힘들어서 그 굵기가 반면에, 힘들잖아요. 그 반면에, 그거지기가. 별거 그렇잖아. 네. 이거 지금 다른 밭 비교해서 어떤 거예요? 뭐 이 근방에 자두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복숭아라, 이제는. 아, 그래요? 다 복숭아로 돌아섰어요. 복숭아를 바꾸더라. 네. 이 시기에 이 정도 크기면은 뭐 알 크기면 충분히 굵은 건가요? 예. 한 주먹. 요거 딱 찍는데 이랑 일치해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 하고 하나 더 들어가. 여기. 일하길지. 근데 전체적으로 또 항상 크게 고르잖아요. 네네. 이거 봐라. 더 작은 것도. 요런 사진 찍으라면 지금. 네. 근데 이 시기에 6월 17일 이 날짜에 일학 일지가 나오기가 힘든가요? 그죠. 크기가? 올해는 그래서 힘들어. 나도 농사를 지고 이렇게 나올 게 처음인부터. 이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힘들지. 이 정도 크기가?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안 왔는데 네. 이 이 정도면 정도 굵기가 그러면 다 달린 게 와우 너무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보면 네네. 그럼 이 시기보다 지금 과 굵기로 좀 굵은 편이고 이게 누래지면서 또 고해진다. 그때가랑 요 초반에 거랑 크기도 네 차이도 많이 안 나고 일정해요. 일정하고 네. 보시면 굵기도 많이 달렸는데도 전체적으로 다 굵고요. 그러니까 네. 보시면 원래 얘가 이제 크잖아요. 얘가 이제 그러면 별 차이에 네. 작으면 별 차이 안 나고 또 고르게 굵어야 되지. 네, 야는 좀 작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고르게 고르게 굵어져야 도움이 된다. 돈이 된다는데 그렇지. 지금 자고 굵고 이러면 네. 이 전부 그때 거랑 처음 거랑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 고르게 나와야지. 네, 차이 자기가 남았을 때 고르게. 이뻐가지고 네. 돈이 더. 이게 이런 자두가 내가 볼 때는 딴 사람 별로 없는 듯해. 이 정도 자주 작황 나오시는 농가들 많이 없으시다고요? 지금 내가 알기로 한뭐 나간 지는 아닌데 나가보면 뭐 네. 그런 게 별로 되시. 네.
자, 다음 영상은 이제 군위에서 사과 그리고 자두까지 농사 지시는 분인데요. 제로맥스 쓰신 분입니다. 제로맥스 슈퍼 플러스 쓰신 분입니다. 보실게요. 이게 한 번 살포 정도 했을 때도 효과가 며칠 뒤에 바로 나던가요? 눈으로 효과를 직접 느낀 거는 저런 제제품 아, 그렇습니다. 뿌리고 나서 말입니다. 뭐 비가 오기 전이나 보통 농가들께서 누굴 때 뿌리고 나서 물을 맞고 나서 바로 목합비라고 다 이거 땅에 남은 아니요, 다 먹고 없어졌습니까? 자, 이건 사운드가 불량해서 좀 넘어갈게요. 방금 전에 이제 군위에서 뿌리고 나서 이제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제 뿌리고 나서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거는 이 제품이 처음이다. 그리고 뿌리고 나니까 이제 밭에 나오니까 입상이 있냐? 싹 까먹고 없어졌더라. 이 말이 줄 포인트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회사 유튜브입니다. 예, 분홍비결TV라고 이제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네. 한번 구독해보시고 좋은 제품이 있으시면 한번 또 부자촌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황금비 그리고 슈퍼 플러스 미네미스 그랜율에 대해서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받도록. 예, 말씀하십시오. 자세하고 상관에만 설명하셨는데 저는 복숭아 혼자를 짓고 있는데 복숭아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동력이 없어가지고 이 제품이 복숭아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지 좀 복숭아에 적용됩니다. 적용되는데 딱 말씀드리면 이제 황금비 뭐 사과 그리고 자두는 그 200평인데 거기서 다 들어갑니다. 근데 복숭아는 안 돼요. 복숭아는 줄이셔야 돼요. 무조건 감량시켜야 돼요. 슈퍼 플러스 마찬가지입니다. 줄이셔야 돼요. 횟값이 다 터집니다. 황금비 기준으로 하시면 복숭아에는 200평에 2포 남짓이 2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줄이셔야 돼요. 나머지 미네미스 그랜율은 동일합니다. 200평에 3포 들어가시면 됩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도 아까 자두 같은 경우는 작년 저희가 동영상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유박이 없으셔갖고 저희가 손님분이 이제 이 대신 7만 원이 없냐 그래서 황금비를 보여드려 이 사용을 해갖고 작년 날씨에는 가물어 갖고 전반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지는 해였거든요. 근데 그 집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아니 그 전에보다 거의 제일 농사를 잘 지시는 해예요. 왜냐면 배석이 뭐 1월 2지 해갖고 뭐 포도송이처럼 달려있어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리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황금비 입자를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200평에 2%에서 3% 정도만 들어가시면 되고 이게 비대하고 깐을 잘라야 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복숭아에 저희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딴 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굵어지는 거 그리고 색깔 굵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복숭아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박스 양이 나와야 재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수확량이 적으면 이건 재미가 없고 뭐 식사가 뭐 10이나 해갖고 굵고 고르게 나온다. 실제 재배했을 때 돈이 안 된다. 뭐 팔과 구가 시가 나와줘야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황금비 입제나 뭐 미네미스 그랜율 해갖고 저희가 이 황금비 입제나 슈퍼엔돌핀 해갖고 이 사용했을 때 슈퍼엔플러스도 그렇고 효과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었고요. 황금비 입제 같은 경우는 뭐 반반 비교해서 사용을 해보신다. 그리고 눈에 효과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반반 비교했을 때 유박도 비교해보고 해기도 비교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셔도 효과가 없다. 한 번에 드립니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다른 뭐 질문 그래서 예. 작년 가을에 예. 저는 꿀을 100평에 한 300kg 정도였는데 예. 지금 다시 이거 황금비를 쳐도 같으냐고 쳐도 어떻게 그러는지 복숭아시죠? 예. 복숭아면은 한 포 반에서 2포만 치세요. 한 포 반에서 2포만. 그리고 복숭아에 아셔야 되는 게 유박, 대분 절대 치시면 안 된다. 복숭아 핵칼 생기고 한 6월 말 7월 초 되면 열매 떨어지시잖아요. 유박이랑 대분 때문에 그래요. 복숭아는 비를 절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쓰고 효과를 보려고 농사를 짓는 건데 돈 쓰고 이거는 해가 되는 일이거든요. 자두는 비료가 좀 넉넉해도 되는데 복숭아는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유박, 대분 절대 사용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제가 다음에 예. 그거를 예. 닭똥 있죠.
예. 이거 또 뿌리고 예. 누가 또 뿌리고 예. 지금 그러면 황금비를 치지 마세요. 야? 치지 마세요. 치지 마. 아니 예. 저 자두에도 자두에는 뭐 200평이나 2포 정도만 치시고 복숭아에 유박이나 대부를 사용했다. 황금비 치지 마세요. 왜냐면 그것만 해도 비료가 가다해요. 야 맞아. 오히려 손해보세요. 미량요소 미네믹스 그레이드는 치셔도 되는데 유박이나 대부를 많이 사용했다. 가능하면 사용 안 하셔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그만 저 지원하고 이거 개분하고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네. 복숭아밭에는 유박, 대분 네. 절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합 비료도 바짝만 할 때 우리가 비비료 줄 때는 400평에 한 포, 추비료 줄 때는 600평에 한 포. 복숭아는 얘네가 뿌리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손해봐요. 괜히 돈 쓰고 고생하세요. 여러분 해가 생기면 뚝 떨어지는 거 가슴 아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걸 안 하셔도 충분히 농사가 되기 때문에 유박이랑 대분은 안 주는 쪽으로 아까 우분 얘기하셨는데 우분은 괜찮아요. 우분은 질소질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동분, 대분, 유박 이거는 복숭아 농사에서는 지약이에요. 절대 욕심내시면 안 돼요. 아, 예. 그런데 지난해 영동 복숭아 명목집에 사장님 와가지고 예. 그 유박을 5년생인데 한 번씩 절약하더라고요. 아고.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치기 전에 또 한 전날에 가서 하니까 매일 하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보고 이 얘기했거든. 유박은 이게 한 남에 한 번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물건 팔아먹는 거는 좋은데 농사 안 되겠다고 이렇게 폐역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의심스러워가지고 유박을 실제적으로 나무가 서 있는데 이 근처에다 유박을 한 번 주잖아요. 80, 90% 죽을 소지가 많습니다. 이게 심어놓고는 유박 가능하면 한 2년, 3년 내에는 최대한 안 주셔야 돼요. 유박은. 유박 대부는. 그래 그 얘기 듣고 살포를 했어요. 그거는 빼내질 못해요. 이게 저희가 왜 유박 개분을 얘기 드리냐면은 유박이나 개분이나 뭐 복합비료나 복숭아밭에 우리가 비료를 많이 줬다. 빼내질 못해요. 해탈 많이 나오고요. 해탈 뭐냐? 6월말 7월초에 열매 달리는 거 다 떨어져요. 그냥 무조건 손해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부족하면 우리가 채워주면 되는데 가다를 시켜버리면 이걸 빼내질 못해요. 그리고 복숭아는 자두는 조금 넘쳐도 상관없는데 복숭아는 절대 비료나 유박이나 대분이나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아니 그 과일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쳤는 같으면 지금 쳤다. 예. 제 입장에서는 작년 겨울에 치셨잖아요. 예. 갈고리로 다 긁어내셔야 돼요. 바깥쪽으로. 나무 있으면 나무 주변에 치셨어요? 아니면 바깥쪽에 치셨어요? 뭐 둘러내리면 좋거든. 이 둘레 간격 얼마 정도예요? 그냥 뭐 밑에 막다 뿌려. 갈고리로 긁어내세요. 왜 그러면 잘못하면은 해동되고 나면은 나무 죽을 소지가 많아요. 가스 때문에. 비료가 있으면은 절대로 나무 근처에는 주시면 안 돼요. 아셔야 되는 게 이따 설명드릴 건데 나무가 있으면은 1년생이다. 그러면은 최소 한 50cm 정도 뛰어가고 우리가 한 3년생, 4년생이다. 가지가 이만큼 나갔다. 이 밑으로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이 근처에 주시거든요. 이 근처에 주면 문제가 뭐냐? 벌레들이 여기 서식을 해갖고 올라가갖고 나무를 상태를 안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강하게 되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1년생인데 유박을 이 근처에 뿌려놨다. 해동되면 나무 죽을 소지가 많거든요. 갈고리로 이거 긁어내셔야 돼요. 날씨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가스장애가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질문 있으신가요?